니네도 할 건 해야지. 너 엄마랑 약속한 게 있잖아. 같은 반 여자의 얼굴을 포르노에 성착취물에 합성을 해. 최대한 너의 유튜브 알고리즘에 너의 미디어에 이런 게 안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여기서 처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성교육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어느 한쪽으로 아이가 그 방향을 잡아버려요. 그러면 그 중간에 그걸 트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무리 성징도 없고 성장도 막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가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아이 주변 아이들 덕분에 주변 아이들을 통해서 성적인 표현과 정보가 들어올 수 있으니 교육의 적기를 예상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에 5, 6천 명 정도 아이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의 학부모님들 뵙고요, 물론 당연히. 근데 관심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4, 5학년 때 혹은 그 이전에 성교육 책이나 성교육을 해주셔도 좋고요. 관심이 없는 것 같거나 이제 조금 생긴 것 같으면 늦어도 초5, 초6, 중1 요 안에는 이 시기 안에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본격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친구를 통해서 혹은 매체를 통해서 아는 성에 대한 표현이 기준점으로 작동하지 않고 좀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교육적 관점에서 성에 대한 가치관을 판단을 가져가면서 형성할 수 있더라. 그래서 가장 많았던 질문이 그래서 성교육 언제 해주면 됩니까? 누가 해주면 됩니까? 사실 딸은 엄마가 아들은 아빠가 해주면 좋다. 맞아요. 100번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이 내용을 해보면 한계가 있어요. 아들을 아빠가 해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걸 보시는 많은 아버님 혹은 아버님을 들은 어머님께서 느끼시겠지만 막상 잘 못해요. 나도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내 아들한테 어떻게 잘해주지? 어렵습니다.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쉽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아버님에게만 아들 성교육 맡기는 것도 참 쉽지 않고요. 엄마도 우리 딸이랑 문화가 많이 달라요. 사귄 지 10일 됐으면 인생 내 것 가져야지. 사귄 지 30일 됐으면 올리브영 데이트. 70일 됐을 땐 마라탕에 탕으로. 100일 됐을 땐 롯데월드 못 참지. 야, 연애할 땐 이게 국룰이야. 제가 왜 굳이 이 문화의 차이를 설명하냐면 부모님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걸 이해하기 어려운 건 너무나 자명하다. 부모님이더라도. 특히 성은 문화가 많이 개입됩니다. 근데 연애 문화, 성 문화 관련해서 부모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설명하는 건 어렵죠. 그래서 그럴 때 저희의 책이나 보유대에 의지하셔라. 오늘도 내일도 쉬지 못하고 이제 아이들과 만나야 하는 제가 모아놓은 아이들의 문화와 그 안에서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해놨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모 중에 준비된 분이 하시면 됩니다. 준비됐다는 건 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혹은 성교육에 대해서 내가 아이랑 같이 교감 고민해 줄 수 있다. 이 정도여도 충분합니다. 꼭 의사여야, 꼭 변호사여야, 꼭 교육자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의사, 교사, 그 교육자, 변호사분들이 내 아이에게 성교육은 또 다른 영역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만 가져오셔도 충분합니다. 주 양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엄마가 교육을 전담합니다. 아빠가 교육을 전담합니다. 너무 그 롤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해보면 좀 친밀도가 있는 분이 하시는 게 좋아요. 길에서 엄마 만나는데 아는 척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못 들은 줄 알고 인사를 더 크게 하세요. 아들 했는데 애가 못 들었어? 그럼 더 크게 아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최악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사춘기 때 일단 사회적인 얼굴이 생겨요. 그동안은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으면 충분했습니다. 엄마 나 이런 일 있었다? 이런 애 있었어? 나 이런 거 알았어? 이런 반찬 먹었어.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올라가면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게 자기 효능감, 자아 효능감 형성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엄마 알아서 할게. 우리 애들 이런 애들이 있는데 됐어 엄마 이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자기 주도성도 어필하면서 이제 애들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의 캐릭터, 라벨링을 시작해요. 예를 들면 학력의 차이도 얼마 없으니까 나 틴트 바르는데 넌 안 바르는구나. 나 파운데이션 21호 쓰는데 넌 23호 쓰는구나. 아들들 조금 더 단순해요. 그 집에 아들 친구들 모아가지고 좀 노는 거 보시면 야, 나 브롤스타즈 트로피 2만이야. 나 2만 5천이야. 내가 로블록스 몇 판 더 해봤어. 그렇게 뭔가를 해봤다? 이게 자기 라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5명이랑 이렇게 걸어가면 그 중에는 뭐 인싸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애, 공부 잘한다, 뭐 학생회장, 농구 잘한다.
자기 자체를 이렇게 서열까지는 아닌데 라벨링을 맺어놨어요. 근데 그렇게 5명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우리 엄마가 와요. 나만 너무 엄마 아들.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못 들은 줄 아시고 소리를 더 크게 아들 하잖아요.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은 거예요. 듣고 다졌는데 더 크게 인사해요. 안 돼, 안 돼. 우리 어머니, 아버님 회사에 로비가 있잖아요. 어머님이 나타나셔서 옆에 이모 2명이랑 손잡고 오셨네요. 근데 양손에 반찬 5통 들고 와서 이 느낌이에요. 내가 여기서 부장, 팀장, 과장인데 그 라벨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아. 우리 아이가 인사하기 전에 엄마, 아빠 기다려줍니다. 학원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친구랑 나올 때 여기야 하지 말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되게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그래놓고 집에 와서 엄마 나 아까 고마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샤워 시간이 좀 길어졌을 거예요. 물을 털어놓는 이유는 사운드 블락킹이 돼서 밖에 소리가 안 들려요. 에어팟 버즈 끼고 이어폰 낀 딸 아들이나 샤워 시간 길어진 아들이랑 비슷합니다. 피스코너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서 멍 때리다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어머님이 보통 물새 네가 내냐, 빨리 안 나오냐, 보일러 계속 돌아간다, 불겠다 이 녀석아,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다 봤다, 눈꼬리 뜯어버린다 이런 집이 있는데 그러면 집 밖에서 내 공간을 찾아요. 친구 집, PC방, 룸카페, 코인 노래방 확률적으로 그쪽이 조금 더 위험해요. 솔직히 아버님이나 저도 거실에 있는데도 핸드폰 들고 변기에 앉아서 이렇게 폰 보면 너무 좋거든요. 화캉스라고 하죠. 네. 아버님들의 화캉스랑 우리 아이들의 샤워 시간 그리고 어머님들이 주차하고 바로 안 나가고 주차장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세 내줄게. 나는 네 공간 만들어줄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예민해요. 깨자마자 호르몬이 1000%가 나올 때 급진 바르기라고 하는데 급진적으로 바르게 막 일어나면서 호르몬이 1000%야. 자는 동안 깊은 수면, 얕은 수면이 있대. 뭐 털도 나고 체격도 커지고 하잖아요. 그동안 좀 소위 털려 있어. 선생님 저 아침에 너무 킹받아요. 아침에 깨자마자 너무 열받는데 진짜 기분 털려 있어요 이래요. 뇌과학자분들이나 의사분들은 지쳐 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여기서 이거를 이 자식이? 이러면서 혹은 할 말이 있으니까 보통 잘못된 반응. 야, 너 아침부터 이렇게 짜증이지? 너 어제 빨리 앉아서 그래 임마. 왜 이렇게 나가? 그러면 알았다고 나가라고. 엄마 때문에 15초 더 잘 수 있었는데 10초 날렸으니까 알았어. 이렇게 관계를 잃어요. 저는 어머님 말씀이 무조건 정답이라서 빨리 잤으면 되지. 아침에 바쁘질 않잖아. 이렇게 짜증을 내. 근데 구구절절 맞는 말씀인데 결과가 최악이에요. 할 말만 했으면 아이가 혼자 조금 불불거려요. 학원 쓸게요. 3시 반, 7시, 열받네. 이러면서 가요.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알았다고 엄마 나가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라고 말하는 순간 규정됩니다. 오늘 아침에 기분 망친 건 엄마 때문이야. 지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근데 생각해보시면 아침에 그렇게 짜증냈던 아들, 조금 서운하게 했던 아들이 학교 끝난 오후에 학원 끝난 저녁에 왔을 때 바뀌어 있죠. 엄마 아들 나왔어요. 아침에 미안해. 얘가 내 아들이에요. 앞에 걔는 그냥 저는 이렇게 마인드세트 하는데 환자래. 호르몬 환자요. 똥 마려워서 저래 이렇게 내려. 그래서 그래야 관계를 잃지 않아요. 그래야 저녁에 할 말이 들어가요. 우리 아이를 이해하면 아이가 밉지 않아요 조금. 그리고 이 말을 아이한테도 해주세요. 너 문제 있어서 아침에 엄마한테 승질낸 거 아니고 샤워 시간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길에서 엄마 못 본 척하는 것도 죄책감 가진 일이 아니라 원래 다른 친구들도 커나가면서 그러는 거래요. 그러면 아이들도 24시간 나랑 관계 맺어서 가는 건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본인을 이해하면 마음이 편하고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역시 우리 엄마는 남달라 이러면서 이 시기를 가뿐하게 넘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억울함이랑 무기력감, 이 서운함은 아들, 딸이 공통으로 오는데 요거는 그냥 내려놓으세요. 핵심 감정이 억울함이에요. 태양이 떠도 억울하고 내 이름에 기억 들어가도 억울하고. 근데 여기서 최악의 접근은 있어요. 부모님이 하지 말아야 될 사춘기 대응법. 혼내는 거. 너 억울해? 너 사춘기냐? 나 갱년기야 이 자식아. 붙어. 갱년기가 이겨 임마. 이게 갱년기가 이기는데
아들은 몰라 나 처음 경험해봤으니까 어쩔. 그래서 이때는 일단 편 들어주고 시작하는 게 필요해요. 말도 안 되는 걸 억울해하니까 태양이 떠서 억울하다? 야 태양 떠야 되지.가 아니라 미쳤네? 지가 왜 뜨고 난리야? 딸 걔는 왜 이렇게 유치하대? 아우 못됐어 아주 그냥 이 말 먼저 해주고 야 근데 태양은 떠야 되잖아. 이렇게 할 말을 뒤에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무기력감. 무기력감은 그 1살에서 3살 때 아이를 생각해 주세요. 1살에서 3살은 1차 급진발육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4, 50cm로 태어난 애가 1m가 넘어가죠. 3살, 4살 때. 그러니까 2배가 커지면서 누워있던 애가 기구 걸어요. 어마어마한 변화죠. 이때 생각해보시면 엄청 자고 엄청 울어요. 많은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울어요. 살려고 우는 거죠. 엄청 울었던 거는 지금 사춘기 2차 급진발육기가 왔을 때 억울하다는 표현이랑 감정 기부로 이해하시면 돼요. 호르몬이 1000% 나오는 이 시기가 비슷하니까. 그리고 이때 엄청 잤던 거는 무기력감이랑 비슷한 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무기력하고 억울하고 서운하다고 할 때 과연 어머님들의 마인드셋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을까? 우리 아이가 소년에서 청년으로 소녀에서 여성으로 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 아이의 2차 성징을 어디까지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가? 어머님 마인드셋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혼낼 거 있죠? 근데 생각해보시면 1살에서 3살 때는 그렇게 울고 그렇게 자도 건강하기만을 바랬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억울하다고 그러고 서운하다고 그러고 감정 기복 있고 무기력하면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너 엄마랑 약속한 게 있잖아. 핸드폰이 어떻게, 진도가 어떻게. 사실 여러 가지 관념이 붙은 건 저희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교육의 개념 중에 그 사회 정서 교육이라는 게 좀 있어요. 정서는 정서 지능을 좀 뜻합니다. 한마디로 T야? 이거 요즘 유행하죠. 그러니까 MBTI에서 TF도 있지만 사실 우리 아이가 이런 농담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신체 터치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불쾌함을 느낄지 안 느낄지 전에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희롱, 성추행, 모바일 성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자 기준으로 감정이 불쾌한지 수치스러운지를 판단하는 게 일반 기본 방향인데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키즈면 이러고 많이 살았어요. 한 2년, 3년을 이러고 많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이해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비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정서지능은 그만큼 이 세대에서 일부러라도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성이라는 건 내가 이 사회에서 지낼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특히나 예민하게 처벌되는구나. 혹은 이게 법적인 선이구나. 그러니까 카메라가 되게 흔해진 세대라서 뭐 엄마 얼굴도 찍고 여동생 얼굴도 찍어. 그래서 콧구멍도 확대해. 그리고 엄마 얼굴을 뭐 마동석 씨랑 합성을 해. 크크크 웃었어. 근데 이거를 애들이 하다가 교장쌤 얼굴을 영정사진에 합성하고 같은 반 여자의 얼굴을 포르노에 성착취물에 합성을 해. 그래서 뿌려. 어디까지는 돼? 어디까지는 안 돼? 를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회적 지능, 정서 지능 포함해서 사회 정서 교육은 굉장히 큰 화두고 그 안에서 성교육과 미디어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겠지만 자, 그 전에 됐고 우리 애는 폰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지금 벗고 나오고 만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일상에서부터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우리 아이가 벗고 나와요. 엄마 가슴, 엄마 쭉쭉, 딸이 아빠 엉덩이 막 이렇게 만져.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쭉 나가면 좋지 않습니다. 남자 대 여자로서 경계에 대한 인지가 필요해요. 뭐 성인지, 감수성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경계 인지 교육입니다. 그래서 막 벗고 나올 수 있어요. 막 만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애가 벗고 나올 때 입으라고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옷 입고 나와 이러면 엄마 나 안 사랑해, 나 징그러워, 나 더러워 막 이럴 수 있어요. 엄마로서는 볼 수 있어 우리 아들. 근데 내가 여자로서 좀 불편할라 그래. 엄마부터도 여자로서 존중을 못하면 밖에 나가서 어떤 여자를 존중할 수 있겠어. 집은 다 같이 있는 공간이잖아. 속옷이랑 티 정도는 입고 나와줬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 우리 딸, 엄마를 아빠를 여자로서 혹은 남자로서 존중하게 기대해도 되나? 아빠, 엄마가 왜 이렇게 입으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엄마인데 뭐 어때? 아빠인데 뭐 어때? 이렇게 나오다가 친한 여사친, 남사친 앞에서도 뭐 이 정도 친하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행동을 하다가 그 애한테서 야, 나 불쾌해. 나 거기 만지지 마. 나 그런 단어 싫어해. 나 이거 학폭 열 거야. 라고 해버리면 우리 아이가 밖에서 노, 불편해.
가려, 싫어 라는 말을 들어버리면 그건 이미 사건화된 뒤. 그리고 수습을 해야 하고. 그래서 집에서부터 옷 입고 나오자, 혹은 그 안에서 속옷 입는 게 힘들면 엄마 나 나가요 라고 말이라도 해주자. 그래야 이 공간 같이 쓰는 사람끼리 존중하는 거다. 그리고 반대로 아빠가 벗고 나오잖아. 그러면 안 되지. 아빠는 자연인인데 나는 왜 안 돼요?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버님이랑 같이 이 책을 한번 보세요. 당신이 지금 여직원이랑 단둘이 회식을 한다. 돼? 말 나오지 않겠어? 당신 지하철 버스 타면 손을 이렇게 내릴 수 있어? 거기 쪽 만진 거 아니야? 말 나올 수 있잖아. 솔직히 지금 당장 당신 산책 나갔는데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이 쓰러져 있어. CPR 바로 할 수 있어? 망설이게 돼. 망설이게 되잖아. 요즘 시대가 좀 그래. 뭐 행동 하나 말 하나에 대해서 논란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밖은 예민한데 집은 너무 내추럴해. 어디가 맞아? 그래서 정답이라는 아닌데 입고 나오게 해주자. 당신부터 입어야 돼. 그래서 아버님이 평상시 벗고 나오시면 한번 벗고 나오세요. 약속대로이죠. 그래서 어머님이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러는 거야? 나 신고할 수 있어? 이러면 아버님이 어머 근데 양손에 은팔찌가 차도 할 말이 없네. 입고 나올게. 이런 식으로. 애들은 뭐래? 왜 저래? 처음에 이래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이게 기본값이 됩니다. 그래서 샤워 가운은 가장 좋고요. 그게 어려우면 샤워 끝났고 나갈 거야 라고 말을 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저희 애들은 남매여가지고 목욕을 같이 시켰었거든요. 한동안 어렸을 때 애들 뭐 6살, 4살 이렇게 같이 시키다가 초등학교를 입학한 후에는 이제 분리를 해야겠다 했는데 여기 질문에도 이제 보통 몇 학년부터 입고 나와야 할까요? 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살짝 힌트를 주시면 되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남매거나 형제거나 상관없이요. 큰 아이 기준으로 5학년 넘어가면 그때는 늦어도 입고 나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 혹은 우리 아이 주변 아이들의 발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라서. 그래서 남자 대 여자로서 경계를 늦지 않게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 늦어도 초등학교 5, 6학년. 초 3, 4 이때부터 입고 나오면 좀 더 베스트.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먼저 입고 나오게끔 교육을 통해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아이가 벗고 나오는 거 말고 이제 딸 기준 아빠가 벗고 나오는 거, 아들 기준 엄마가 벗고 나오는 것도 이렇게 대상화가 될 수 있어요. 만져볼까 찍어볼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샤워도 따로 하고 서로의 몸을 굳이 실물로 보지는 않게 해주셔도 좋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제가 상담을 많이 받는 건데 남편이 딸한테 너무 막 스킨십 한다. 엄마가 아들 너무 이뻐 죽겠어서 막 한다. 애가 싫다는데 그래도 해도 되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아들에게 딸에게 막 스킨십을 하세요. 뽀뽀 푸앙 하고 해요. 그러면 우리 딸이 지금 싫어 라고 할 수 있죠. 어느 순간. 그때를 교육의 기회로 잡으셔야 돼요. 그때 내 거 일로 와 좀만 더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성적인 부동의에 대해서. 아들 입장에서 엄마는, 딸 입장에서 아빠는 좋아하는 이성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성인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싫다고 했을 때 그냥 하네? 가 기본값이 돼버리면 나중에 애인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데이트 폭력하거나 교제살인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했을 때 노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 아이가 노라고 하는 순간 너무 기쁘게 말해줘서 고마워, 너가 싫다면 안 할게 라고 선을 좀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한 게 지인 능욕이라는 겁니다. 사실 학교에서 태블릿을 나눠주거나 아이들 스마트폰 보급이 많이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봐도 정말 많은데요. 친구 얼굴 찍어서 눈 확대하고 콧구멍 확대하고 이렇게 웃기게 놀아요. 사진을 갖고 놀이로 인식을 하는 거죠. 여자애들은 막 필터 써서 셀카 찍고 막 이렇게 챌린지들 막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이제 친구 얼굴을 따다가 영정사진으로 많이 없어요. 요즘에 학교에서 그 오픈 채팅방 파서 공지문 보내고 네이버 밴드에다가 막 하고 하는데 그 공간에 친구 얼굴을 포르노, 성착취물의 합성어를 뿌리거나 악의적인 친구들은 그 담배 피는 영상에 딥페이크로 합성을 해서 뿌리기도 해요. 근데 요즘 티가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딥페이크 기술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을 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진과 영상 한 2개 정도 거기에 올려놓으면 여러 가지 어플이 많은데 꼭 싹 만들어줍니다. 두 가지 원칙을 좀 설명합니다, 저희는. 자, 친구 얼굴 찍고, 자는 거 찍고, 웃기게 찍고, 이거 너네 사이에서 놀인 거 인정. 근데 놀이가 범죄가 되는 것도 한순간.
카메라가 칼이 되는 순간이 있다. 친구 신체를 몰래 찍는 건 당연히 안 돼. 불법 촬영. 근데 친구 얼굴 합성한다? 꼭 야한 사진이 아니라 뭐 정치인 사진이더라도 지인 능욕 방지법이라고 새로 나온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가 되면 안 돼. 라는 부분 꼭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 쪽. 사실 항상 피해자만 설명하거나 가해자만 설명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처도 꼭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카톡 프로필에 셀카 올리지 마. 카톡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줄 때 셀카 눈코입 다 나온 거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럼 타겟이 되기 쉽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시기에는 학교, 학원, 친구들을 자주 만나야 되는, 보던 애들 계속 봐야 되는 이 시기인데 그 상태에서 너희 얼굴이 합성당해서 퍼지면 해명하는 속도보다 소문이 빠를 수 있지.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집 거실로 설명합니다. 너희 집 거실이 옆집에서 살짝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 집이고 네 몸이지만 옷 벗고 제로투를 쳐야 되니 커튼을 쳐야 되니 커튼을 쳐야겠지. 그래야 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잖아. 버추얼 프라이버시라고 하는데 너의 카톡이고 너의 인스타인 건 알겠어. 근데 공개 계정인 경우에 기본 프로필인 경우에 남들이 다 볼 수 있으니까 눈코입 나무 안 흘렸으면 좋겠어. 카톡의 경우 멀티 프로필로 빼서 찐친들한테만 보여준 프로필에는 뭐 네 얼굴 올리는 거 인정. 인스타도 비공개 계정이라면 네 얼굴 나오는 거 인정. 그 외에 모든 공간에 버젓이 올라가 있는 건 좋지 않다. 그 사전 질문 중에 이제 큰아이 주변에 이상한 용어를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시대 때랑 다르게 영상에 흔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빠르면 초3, 4, 늦어도 초6 중일에는 성에 대한 표현과 정보를 물어올 겁니다. 자, 그때 첫 대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혼내시면 안 돼요. 보통 혼내죠. 너무 놀랬으니까. 당황했어.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봤어? 왜 봤어? 너 사진첩에 이상한 거 있더라. 너 검색 기록, 방문 기록, 모바일 펜스 나한테 연락 다 오는 거 몰랐어? 너 거기에 섹시, 섹스 이런 단어 쳤더라. 막 이렇게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애들이 더 놀랐어요. 2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이런 걸 검색하고 이런 걸 안다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안다는 게 더 놀라요. 저희 고모도 보이스피싱 5만 원 당했어요. 근데 이거 괜찮아요. 5만 원. 근데 친척들이 추석 때 얘기를 다들 하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갔을 수 있지. 근데 거기서 잘 정리하고 나왔어. 근데 그걸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하면 더 수치스럽고 낙인 찍히는 것 같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할 때 신중해야 된다. 야, 너 봤더라? 했더라? 갔더라? 어디까지 알아? 이런 식으로 쿨하다고 하는 게 우리 아이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아이가 성적인 이미지, 영상, 정보를 봤을 때 처음에 보통 당황합니다. 어떤 아이가 처음에 앙기모띠가 뭐지? 구글에다가 앙기모띠, 섹시 뭐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성에 대한 표현을 봤어요. 보자마자 이야 기다리던 겁니다. My favorite, yes. 나 이런 거 좋아하네. 이럴까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아이들마다 다른데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야한 웹툰을 봤던, 야한 애니메이션을 봤던, 야한 영상을 봤던, 성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찾아봤던 첫 순간에 하셔야 되는 말씀은 아이고 처음 봤을 때 놀랬겠네? 놀랬지? 힘들었지? 계속 생각났지? 아 광고에 떴어? 친구가 알려줬어? 그럴 수 있어. 말해주지 그랬어. 난 너 혼낼 생각이 없는데. 아니 뭐 좀비 영화 처음 보고 놀래고 신비 아파트 보고 놀란 건 얘기해줬잖아. 비슷한 거야. 그래서 자꾸 생각날 거야. 평상시에 잘 못 보는 거고 생각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성적인 표현과 정보를 알게 되는 건 네 잘못이 아니었을 거야. 근데 우연했으니까 예기치 못했으니까. 단 그 다음에 이걸 계속 검색하고 볼지 말지 첫 자극과 반응 사이엔 공간이 있다? 근데 그 공간은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이게 너의 성에 대한 태도야. 미디어에 대한 태도야. 그거 엄마가 같이 해줄 수 있어. 앞으로 이런 생각이 나면 같이 산책하고 오자. 최대한 너의 유튜브 알고리즘에 너의 미디어에 이런 게 안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나하나 같은 편에서 위로와 함께 대처하게끔 설명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에선 저희는 좀 구체적인 방법도 다 해놨어요. 예를 들면 릴스나 쇼츠 같은 쇼폼 콘텐츠에서 좀 자극적인 영상이 많이 뜨죠.
왜냐면 2시간짜리 영화를 15초나 30초로 줄여놓으면 당연히 자극적인 영상 위주로 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경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노래가 그렇게 깔려요. 띵띵땅땅똥 홍 박사님을 하세요. 쿠쿠로빙뽕 킹받주 땀가능이죠.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자극적으로 경쟁하다 보니 일부 쇼폼 콘텐츠에는 사람을 좀 해하는 영상, 참수 영상, 뭐 성매매 대기실 영상, 동성애자분들 관계 장면 영상 이런 것까지 특히 틱톡이나 이런 데 좀 많이 뜨기도 하는데 틱톡 릴스 쇼츠에 이런 도를 넘는 잔혹성, 선정성인 영상이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지 말고 보다가 잔인하다 야하다 싶으면 영상 오른쪽 위에 점 눌러서 이 채널 차단, 친구, 싫어요, 관심 없음, 추천 안 함 중에 아무거나 좀 눌러라. 보통 아이들에게 너 유튜브 보니? 그럼 뭐 갬블링 봐요, 뭐 쭌 봐요, 뭐 김블루 봐요, 김재원 봐요, 아이쇼스피드 봐요, 미스터 비스트 봐요. 막 그냥 유튜버들 얘기하면서 저 그냥 게임 보거나 뜨는 거 보는데요? 그러니까 뜨는 거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막 넘기다 뜨는 거. 저 랜덤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많이 말하는 우연에 맡기게 되고 행운에 기대는 게 되기 때문에 너의 알고리즘을 너가 세팅해라. 설계 당하는 게 아니라 설계해. 그래서 신고 차단을 눌러나가. 좋아요 누를 생각하지 말고 싫어요도 누를 생각해. 그래야 너의 최저선이 잡혀. 미디어를 이용할 때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막아야 돼. 그래서 저 마라탕 좋아하는데요, 고수 좋아하는데요, 민트초코 좋아하는데요, 상관없어. 그러든 말든. 근데 상한 고수, 썩은 마라탕을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미디어 안에서도 좀 썩은 음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 땅콩은 못 먹으니까 땅콩 빼고 아무거나요 라고 말하면 좀 더 편안하잖아. 알러지 있으면 못 먹는다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잔인한 거 야한 거는 신고, 싫어요, 차단. 게임, 스포츠, 뭐 너가 좋아하는 건 좋아요 이렇게 눌러놓으면 그 안에서 너의 알고리즘 맞춰줄 거고. 그래서 너무 어린 시기에 너무 과도한 성정보고와 표현이 너한테 다가오면 너가 충격받고 힘들까봐 엄마는 아빠는 미디어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거야 라고 미디어랑 성이랑 이렇게 같이 설명한 내용도 있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3학년 남자친구인데 그 남자친구의 동성 친구, 그러니까 남자 동성 친구의 스킨십이 일반 친구들이랑 좀 다르나 봐요. 근데 3학년인데 어떤 그렇게 동성 간의 뭐 연애나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지. 이게 이 설명이 제일 어려운데요. 성 정체성과 성지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면 선천적이라고 봤어요. 너는 뇌가 좀 다르게 생겼어. 그래서 정체성이나 지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고 태어나는 거야 라고 봤지만 요즘에는 그 연구가 더 진행됐을 때 이거 후천적인 경험적 자산이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지향이나 정체성이 바뀔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학문적인 논의고요.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변하느냐. 초등학교 6학년 전에 아이들 중에 막 이렇게 남자끼리여도 이렇게 여자도 좀 와일드하게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단어를 막 써요. 야, 우리 남자끼리 뭐 어때? 뽀뽀하자. 여자끼리도 뽀뽀하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나온다고 무조건 레즈비언이다, 게이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 세대 아이들이 게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합니다. 그 게시판 이용자도 게이예요. 로블록스 게이야? 나 로블 게이인데? 너 로블 게이야? 반가워.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충이 있죠. 뭐 국밥충, 주식충 그렇게 약간 조롱 혹은 약간 동질감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2015, 16년부터 많이 퍼져요. 그러니까 게이도 레즈비언도 이런 표현도 트랜스젠더도 방송 활동하시는 분이나 여기저기서 듣고 일반 보통 명사로 쓰는 것처럼 막 많이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는 초등학교 6학년 중1 때까지 명백히 게이가 아니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내 앞에 명백히 탈모인 분이 있는데 걷다 대고 탈모빔 이러면서 장난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나랑 명백히 게이가 아닌 걸 아니까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뽀뽀한다, 뽀뽀한다, 뽀뽀한다 이렇게 가까이 오고 뽀뽀한다. 친구야 그만하지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걔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엄마, 개인 것 같아, 막 가까이 뽀뽀하려고 와 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딱 멈추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필요 이상으로까지 생각할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그 중에도 진짜 막 성기에 손 넣어보자, 느낌이 다를 것 같아, 네 똥꼬는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구체성 있게 말을 해오는 경우, 혹은 중학교 2, 3학년이 됐는데 이제 그만할 때가 됐는데 주변 눈치도 안 보고 막 I'm gay, you gay, 뭐 간장 게이장, you 게이장, 뭐 레즈비언 가자 막 이런 식으로 막 희화화해서 장난식으로 쓰면 경고를 확실하게 해요. 그 아이가 초3 돼도 막 똥꼬 보자, 니 거 어때라고 말을 했어?
중2, 중3인데 게이, 레즈비언 이 말 아무래나 막해? 이건 두 가지 문제 있다. 첫 번째. 만약에 그런 단어를 쓸 때 장난으로 쓴 거지만 똥꼬보자, 똥 광고 좋아하니까 똥꼬보자, 네 엉덩이 어떻게 생겼어? I'm gay, 간장 게이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너가 포함된 학교학원 전체 인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성 전체성과 지향성에 고민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친구가 느끼기에는 조롱하고 비하하는 걸로 느껴져서 희롱이라고 문제제기가 될 수 있어. 두 번째. 그렇게 장난스럽게 쓰면 이거를 뭐 게이더망이라고도 표현하던데 만남을 시도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초3이야? 초4야? 뭐 어때? 형이랑 한번 해보고 결정해. 카톡에서 오픈 채팅방에서 인스타에서 10대 남성, 10대 여성한테 접근하는 그 일부의 이제 동성애자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처럼 아직 너가 제대로 이성과 연애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마치 동성 간에 해보면 느낌이 달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야처럼 선택지로 작동하게 하는 건 다소 안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맥락들이 있습니다. 저희 책에도 중둥편의 끝부분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그거에 해당하면 같이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표정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